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운동 너무나 뜻깊게 배워봤는데요. 이제 그거의 3.1운동의 결과 핵심 지도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다. 자, 3.1운동을 계기로 하나의 지도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도층이 필요하다는 거죠. 브레인, 기억하시죠? 브레인. 자,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일단 연해주에서 국민의회를 만들고,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그 다음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국내에서도 한성정부, 세 개의 정부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통이 하는데 브레인, 머리가 세 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이제 통합운동을 펼쳐서 결국 연해주로 할 것이냐, 우리 한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상하이, 여기 상하이 있죠. 상하이에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결과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통합정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통합된 임시정부가 어디 만들어졌다?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상하이일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갖추었다.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그러니까 그거랑 일치하는 스타일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삼권 분립의 원칙. 우리 대한제국 때는 전혀 듣도 못했던, 바로 앞서 있었던 나라 대한제국 때는 전혀 정반대의 논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민주공화정 체제, 이거가 갖는 의미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삼권 분립 체제. 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 그럼 세 개로 나눠지겠죠. 입법, 행정, 사법 기억하시죠? 자, 입법기관이 임시의정원 하나, 동그라미 1번. 사법기관인 법원, 이건 지금이랑도 똑같네요. 행정기관인, 지금은 행정부지만 그때는 국무원. 자,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같은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정부 수립 이후 임시의정원은, 자, 이승만, 우리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우리 초대 대통령. 자,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이제 1948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대통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어떤 활동을 전개하느냐? 브레인 아닙니까? 브레인, 핵심 지도층, 지도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독립운동을 만든 이유가 이거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냐? 잠시만요. 자, 먼저 나라 안 각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 지도층이니까. 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 비밀행정 조직인 연통제란 걸 만듭니다. 연통제. 여기 연통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고 제정한 법령과 공문을 국내에 알리는 역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다가. 그 다음에 통신기관, 나라 안팎의 교통국이란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연통제와 교통국, 이건 통신기관입니다. 통신기관이면 어떤 거 하겠습니까? 나라 안팎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행정조직, 연통제, 그 다음에 통신기관, 정보분석기관, 교통국을 일단 조직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위해서. 자, 이건 국내고요. 자, 그러면 국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냐 보시면, 나라 밖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결국 독립자금을 모으겠다는 얘기겠습니다. 이 논리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자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독립신문 다시 만듭니다. 독립협회 때 만든 거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게 되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 많이 들어봤지? 을 통해 파리 강화회의의 독립의 뜻을 꾸준하게 알렸습니다. 이건 3.1운동의 대외적 원인 할 때 두 번째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김규식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냥 같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어서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 이승만이 이 외교론자입니다. 외교를 좋아해서 미국한테 힘을 많이 빌리고자 노력을 하죠. 그리고 군사 업무를 맡은 군무부랑을 두어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하고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고 수업 시간에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자, 쉽지 않았겠죠.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등의 조직이 무너져 활동도 위축되었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은 자, 열강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두기 쉽지가 않았다. 그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또한 이 방법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우리 애국개몽 운동할 때 기억하시죠? 독립운동의 방향.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야? 외교로 독립을 노릴 것이냐, 이건 이승만이고, 아니면 진짜 싸울 것이냐, 무장투쟁, 이건 이동희, 아까 국무총리 이동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싸울 것이냐 아니면 외교를 할 것이냐, 이 둘 간에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끝난 뒤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잘 모아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 김구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게 되죠. 이 이후에 1930-40년도의 활동은 다음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내용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수업도 이제 간단하고 핵심 의미를 우리 찾아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넬 노트 열심히 해오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